안녕하십니까. 발표를 맡은 비즈니스 인포메틱스 랩의 강민주입니다. 저희가 이번 학기에 진행한 국제금리와 스펙에 관한 연구에 대해서 발표하겠습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연구의 배경입니다. 스펙은 실제 영업 활동을 하지 않는 페이퍼 컴퍼니가 상장 후 신탁 계정의 자금을 예치한 뒤 기간 내에 비상장 합병 상대 회사를 찾아 합병하는 방식으로 우회 상장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스펙은 경영, 합병 등의 사무 전반을 주도하는 스폰서에 의해 설립됩니다. 그 후 일반 투자자로부터 공모를 받고 그 자금은 예치 신탁 기관에 맡깁니다. 이는 추후 스펙과 합병 대상 기업이 합병할 때 쓰입니다. 스펙은 3년이 되기 전에 합병 대상 기업을 찾아 합병 상장해야 하는데요. 3년 내에 그 과정을 마치지 못하면 스펙은 상장 폐지가 되고 투자자들의 돈은 원금에 이자가 붙은 수준으로 돌려줍니다. 이때 스폰서는 공모가 2,000원인 스펙의 주식을 1,000원에 살 수 있어 합병 상장 이후 차익을 얻을 수 있고 합병 대상 기업은 우회 상장할 수 있습니다. 스폰서에는 금융위가 정한 규모 이상의 지분증권 투자 매매업자가 필수로 참여해 신뢰성을 보장해야 합니다. 또한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스펙의 경우 스폰서가 전환사채와 주식 중에 선택해 취득할 수 있습니다. 스펙에 대한 선행 연구로 다음의 세 논문을 주요하게 살펴봤습니다. 첫 번째 논문은 한국의 스펙 합병 상장 기업과 IPO 상장 기업의 상장 후 장기 성과와 자금 조달 규모, 투자액의 증감을 비교 분석합니다. 두 번째 논문은 주관사의 명성과 스펙의 성과 간의 관계를 분석합니다. 세 번째 논문은 스펙의 합병 성공 여부와 합병 공시 전후 CAR에 관여하는 요인을 분석합니다. 위와 같은 논문들을 통해 스펙의 기본 구조를 이해하고 관련 연구 동향과 연구에서 자주 쓰이는 변수를 확인했습니다. 이후 저희는 스펙의 상장부터 합병, 그리고 합병 이후 성과까지 이어지는 흐름에 따라 연구를 기획했습니다. 특히 국채금리를 주요 독립 변수로 삼아 스펙의 생애 주기 각 단계에서 어떤 방식으로 작용하는지 규명하고자 합니다. 구체적으로 다음의 연구 단계를 수립했습니다. 첫째, 국채금리와 스펙의 주요 특성 간의 관계를 분석합니다. 둘째, 국채금리와 스펙의 합병 심사 청구 여부, 합병 상장 승인 여부 간의 관계를 분석합니다. 셋째, 국채금리와 스펙 합병에 대한 시장 반응 간의 관계를 분석합니다. 마지막으로 국채금리 상황에 따른 합병 상장 이후 기업의 장기적 성과를 관측합니다. 주요 독립 변수는 스펙 상장 시점의 3년물 월별 국채금리입니다. 스펙 상장 시점의 국채금리는 스펙 상장이 이루어지는 시장 환경을 설명하는 주요 변수입니다. 저희는 국채금리 수준에 따른 스펙의 특성, 스펙 투자자의 심리에 관한 가설을 수립하고자 검증하고자 하였습니다. 또한 스펙 상장 시점의 금리 상승이 요구 수익률을 높임으로써 스펙 시장 내 비효율적 기업의 진입을 억제하는 시장 정화 작용을 할 수 있는지 확인하고자 했습니다. 이때 모든 연구에 동일하게 적용 가능한 스펙 상장 시점의 국채금리를 사용하려 합니다. 특히 상장 시점이 스펙의 특성이 결정되는 시기라는 점을 봤을 때 상장 시점에 국채금리를 사용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시간 고정 효과를 사용할 경우 주요 독립 변수인 국채금리가 흡수될 위험이 있는데 국채금리는 월별로, 시간 고정 효과는 연도로 설정하여 그 위험을 줄이고자 합니다. 저희는 카인드를 활용해 다음과 같은 기본 데이터셋을 완성했습니다. 연구에 쓰이는 변수들의 데이터는 기본 데이터셋을 기반으로 수집 및 병합했습니다. 주요 독립 변수와 통제 변수의 출처는 다음과 같습니다. 다음으로 본 연구의 결과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는 국채금리와 스펙의 특성 간의 관계를 보고자 종속 변수로 스펙 기업의 특성을 두고 다중선형 회귀 분석을 진행했습니다. 표본은 신규 상장된 스펙 339곳이며 연도 고정 효과와 연도 클러스터링을 적용했습니다. 종속 변수를 스펙의 상장 규모로 두었을 때 회귀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았습니다. 금리가 상승하면 무위험 수익률이 높아지고 자금 조달 비용이 증가하면서
투자자들은 위험자산보다 안전자산을 선호하게 됩니다. 또한 할인율의 상승으로 기업 가치가 하락해 IPO 시장이 위축될 것으로 보았습니다. 저희는 이러한 현상이 스펙 시장에서도 비슷하게 나타날 것이라고 생각하여 IPO 시장이 침체되는 고금리 환경에서는 스펙 상장 시장 역시 동일한 방향으로 위축될 것이라 예상했습니다. 이때 스펙은 상장 당시 모집한 자금 규모에 비례하는 규모의 타깃 기업을 합병 상대로 정해야 합니다. 즉, 스펙 상장 규모가 크면 그만큼 규모가 큰 타깃 기업을 확보해야 합니다. 그러나 고금리로 시장 활력이 떨어지는 시기에는 타깃 기업의 상장 의지가 낮아질 가능성이 커 스펙이 원하는 수준의 규모를 찾기를 어려울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금리가 높을 때 스펙 상장 규모가 작을 것, 즉, 스펙 상장 시점 금리와 상장 규모가 음의 관계를 보일 것이라 가설을 세웠습니다. 그러나 분석 결과는 가설과 달리 양의 관계를 보였으며 이는 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습니다. 이 결과를 해석하는 과정에서 저희는 고금리 환경에서 스펙이 IPO의 대체제로 기능한다고 추측했습니다. 실제로 한 연구에서는 금리 인상이 전통적 IPO 시장을 유의미하게 위축시킨다는 결과를 제시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투자자의 입장에서 IPO에 직접 투자하기보다 이자를 받으며 시간을 갖고 타겟 기업을 선정하는 스펙을 선호할 수 있습니다. 또한 타깃 기업의 입장에서도 다수의 투자자를 상대로 IPO하기보다 전문가들이 참여하고 있는 스펙 상장을 선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각각의 이해관계 속에서 IPO보다 스펙을 선택할 요인이 있으며 IPO 상장하는 기업의 규모가 스펙 상장하려는 기업 규모보다 크기 때문에 스펙의 상장 규모도 비교적 커진 것이라 해석했습니다. 종속 변수를 전환사채 주식 비율로 두었을 때 회계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았습니다. 상장 시점 국채금리가 상승하면 스폰서를 포함한 투자자의 요구 수익률이 상승합니다. 이때 고금리라 주식시장의 활력이 저조해지면 그 불확실성만큼 안전함을 보장받길 원할 것입니다. 그에 따라 주식보다 안전한 전환사채를 선호할 것이며, 즉, 스폰서의 전환사채를 통한 지분 취득이 증가해 금리와 양의 관계를 보일 것으로 가설을 세웠습니다. 분석 결과는 가설에 부합하게 양의 관계를 보았으며, 이는 통계적으로 5% 수준에서 유의했습니다. 종속 변수를 VC 지분율로 두었을 때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스펙 상장 시점 금리가 높을 때 참여하는 스폰서들의 요구 수익률과 자금 조달 비용이 높아지게 됩니다. 이때 VC는 상대적으로 작은 규모와 공격적인 투자 방식으로 인해 다른 스폰서들보다 민감하게 반응할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VC의 지분율이 금리와 음의 관계를 보일 것이라 예상했습니다. 분석 결과는 가설에 부합하게 음의 관계를 보였으며 이는 10%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했습니다. 종속 변수를 VC의 참여 여부로 두어 분석했을 때도 다음과 같은 동일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후 국제금리와 스펙의 예비심사 청구 여부 간의 관계를 보고자 했습니다. 이를 위해 상장한 스펙이 합병 상장에 대해 예비심사를 청구했는지의 여부를 종속 변수로 두었습니다. 신규 상장한 스펙 339곳을 표본으로 두어 다중선형 회귀 분석을 진행했으며 연도 고정 효과와 연도 클러스터링을 적용했습니다. 해당 연구에서는 예비심사를 청구하지 않은 스펙이 포함되어 청구 시점의 금리를 통제 변수로 사용하지 않았지만 이후 연구부터는 청구 시점의 금리를 통제 변수로 포함하였습니다. 스펙 상장 시점 금리가 높을 때 일반 투자자, 기관 투자자와 스폰서를 비롯한 투자자의 요구 수익률이 상승합니다. 저희는 스펙이 이를 달성하기 위해 타깃 기업 선별 기준을 강화할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심사 청구 건수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해 금리와 심사 청구 확률 사이에 음의 관계가 있을 것이라 가정하였습니다. 분석 결과는 가설과 부합했으며 통계적으로 10% 수준에서 유의했습니다. 연구 1과 연구 2-1의 결과를 종합하면 스펙의 상장 이후 전문가들이 합병 시도와 대상을 선택하는 구조로 인해 금리가 높을 때 투자자와 타깃 기업 모두에게 매력적으로 인식되어 스펙 상장은 비교적 쉬워지지만 반대로 투자자들의 요구 수익률 상승으로 인해 선별 기준이 강화되어
합병은 오히려 어려워지는 것으로 추측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해당 연구에서 통제 변수인 VC 지분율과 앞선 연구 1의 결과를 종합하면 VC의 동태에 대해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연구 1에서는 스펙 상장 시점 금리가 높을 때 VC 지분율이 낮은 것을 관찰했습니다. 연구 2-1에서는 VC가 참여한 스펙의 경우 예비심사 청구 확률이 낮게 관찰되었습니다. 종합하자면 VC의 두 가지 태도를 추측할 수 있습니다. 첫째, VC는 금리가 높을 때 스펙에 스폰서로 참여하기를 피합니다. 둘째, VC가 스폰서로 참여한 스펙의 경우 예비심사 청구에 있어서 조심스러운 모습을 보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후 국채금리와 스펙의 합병상장 승인 여부 간의 관계를 보고자 했습니다. 이를 위해 예비심사를 청구한 스펙이 합병상장 승인을 받았는지 여부를 종속 변수로 두었습니다. 예비심사를 청구한 스펙 234곳을 표본으로 두어 다중선형회귀 분석을 진행했으며 연도 고정 효과, 산업 고정 효과, 산업 단위 클러스터링을 적용했습니다. 저희는 연구 2-1에서의 가설과 마찬가지 이유로 합병상장 승인 확률이 높아질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기관 일반 투자자뿐만 아니라 스폰서의 투자자 요구 수익률이 상승해 이를 만족시키기 위해 스펙이 타깃기업 선별 기준을 강화하고 심사 청구 건수는 줄어들지만 심사를 넣는 타깃기업의 퀄리티는 좋아져 합병 상장 승인 확률이 높아질 것으로 추측했습니다. 그러나 분석 후 유의미한 결과를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저희는 처음에 금리가 오르면 스펙이 타깃 기업을 엄선할 것이고 그에 따라 높아진 디스펙의 퀄리티가 합병 상장 승인 확률의 상승으로 직결될 것이라고 가설을 판단하였습니다. 이때 저희가 간과한 점은 연구 2-2가 스펙의 타겟 기업 선별보다는 금융당국의 심사와 관련이 있다는 점입니다. 금융당국은 합병을 심사할 때 타깃 기업의 퀄리티 외에 양측의 이해관계의 균형 등의 다양한 요인을 심사의 기준으로 삼을 것입니다. 즉, 타깃 기업의 퀄리티 외에 여러 요인이 합병 상장 승인에 관여하므로 이 연구에서 국채금리와 합병 상장 승인 여부와 유의미한 결과를 확인하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다음으로 연구 3은 국제금리와 합병공시 직후 시장 반응에 대해 분석하는 것으로 예비심사를 청구한 스펙 230곳을 표본으로 사용했습니다. 연도고정효과, 산업고정효과, 그리고 산업단위 클러스터링을 포함해 다중선형회귀 분석을 하였습니다. 연구 3에 대해 연구 2-2와 마찬가지로 타겟 기업의 퀄리티가 높아져 스펙의 주주에게 좋은 딜이 성사될 것이며 이에 따라 스펙 상장 시점 금리가 높을 때 디스펙의 CIR이 양해관계일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이러한 분석 결과 스펙 상장 시점 금리가 높을 때 높은 단기 초과 수익률을 보일 것이라는 과설과 방향성은 동일했으나 통계적 유의성은 없었습니다. 즉, 퀄리티가 좋은 타깃과 합병한다 해도 합병 조건이 무조건 스펙에게 유리한 것은 아닐 수 있기 때문에 스펙의 주주가 항상 긍정적으로 반응하는 것은 아닐 것이라 해석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연구4는 국채금리에 따른 디스펙의 장기 성과에 관한 것으로 합병 상장한 스펙 표본을 활용하였습니다. 연도 고정 효과, 산업 고정 효과, 그리고 산업 단위 클러스터링을 포함한 다중선형회계로 분석하였습니다. 연구 4에 대해 스펙 상장 시점 금리가 상승하면 연구 2와 마찬가지로 디스펙의 퀄리티가 좋아져 디스펙의 장기 성과도 좋을 것은 곧이므로 스펙 상장 시점 금리와 BHR은 양해관계일 것이라 예상했습니다. 분석 결과 BHR 3개월에서만 10%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다고 나타났으나 3개월을 제외한 그 위의 기간에서는 주요 독립 변수가 통계적으로 유의성이 없어 가설을 뒷받침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연구 4에서 종속 변수로 ROA를 두었을 때도 스펙 상장 시점 금리와 ROA는 양해관계를 보일 것이라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분석 결과 장기 성과를 BHR이 아닌 ROA로 두었을 때도 가설을 뒷받침하는 유의미한 결과를 관찰하지 못하였습니다. 연구 1에서는 스펙 상장 시점의 금리가 높을 때 스펙의 특성이 어떤 양상을 보이는지 확인했습니다. 스펙의 상장 규모는 크게 나타났고 저희는 이것이 스펙의 IPO 대체 현상으로 추측했습니다.
또한 고금리 시기에 상장한 스펙의 스폰서는 전환사채를 선호하며 VC는 스폰서로 참여하길 꺼린다고 추측할 수 있습니다. 연구 2에서는 금리에 따라 스펙의 예비심사 청구율과 합병 상장 승인율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보고자 했습니다. 그 결과 높은 금리 수준에서 상장한 스펙의 예비심사 청구율이 낮음을 확인했으며 합병 상장 승인율에 대해서는 유의미한 결과를 얻지 못하였습니다. 연구 3에서는 높은 금리 수준에서 상장한 스펙의 합병 소식이 시장에 미치는 파급력에 대해 확인하고자 하였습니다. 높은 금리 수준에서 상장한 스펙이 선별한 타겟 기업의 질이 좋을 것임을 가정하고 스펙의 상장 시점 금리와 CAR의 양의 관계를 예상했습니다. 분석 결과 방향성은 같았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습니다. 연구 4에서도 마찬가지로 높은 금리 수준의 상장한 스펙이 더 우수한 타겟 기업과 합병했을 것이라는 기대를 기반으로 D스펙의 장기 성과를 관찰했습니다. 이 역시 방향성은 예상과 같았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한계 및 제언입니다. 첫 번째는 설명 변수의 확장 필요성입니다. 본 연구는 주로 재무적 수치와 거시경제 지표를 중심으로 분석을 수행하였습니다. 하지만 스펙의 특성상 타겟 기업을 발굴하는 스폰서의 역량이나 대표이사의 평판과 같은 질적 정보가 합병 성공에 중요한 관계를 가질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이러한 비재무적 요소들을 변수하여 통제한다면 더 정교한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는 데이터의 분석 기법의 고도화입니다. 국내 스펙 시장의 역사가 길지 않아 표본의 크기와 기간에 다소 제약이 있었습니다. 데이터가 충분히 축적된 이후에 패널 분석이나 시계열 분석을 적용한다면 거시경제 변수 변화에 따른 스펙 시장의 동태적 변화를 보다 풍부한 관점에서 해석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는 분석 모형의 개선입니다. 저희는 합병의 성패를 단순히 성공과 실패의 이분법적인 변수로 설정했습니다. 하지만 스펙은 36개월이라는 정해진 존속 기한이 있는 만큼 합병까지 걸리는 기간 자체가 중요한 변수가 됩니다. 따라서 향후에는 해저드 모형과 같은 생존 분석 기법을 적용한다면 스펙의 생애 주기를 더욱 현실적으로 모델링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합니다. 마지막으로 연구 4에서 다룬 장기 성과 분석의 보완입니다. 성과 계산 시점과 관련된 외부 변수들을 더 엄밀히 통제하거나 상장 시점을 기준으로 한 금리의 변화율 지표를 추가적으로 활용한다면 시장 변동성을 제거한 스펙 고유의 성과를 더 명확히 측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연구를 보완하여 후속 연구를 진행한다면 스펙 시장에 더 깊이 있는 연구가 진행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합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